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11개의 식당, 연매출 100억 원의 주인공, 용리단길 요리사 남준영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책 증정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거든요. 아래 본문이나 댓글창 확인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두께가 좀 있어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진짜 이틀 만에 이 책을 다 읽었어요. 이 책을 쓴 남준영 셰프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2019년에 신용산의 효뜨라는 베트남 음식점을 창업을 하셨고 총 6개의 브랜드, 1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신용산 상권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나이가 저랑 같으시더라고요. 주변에 이렇게 좀 성공하셨다 하시는 분들을 한 번씩 찾아보면 저랑 나이가 같거나 또래이신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고 네,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창업을 처음에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책을 굉장히 그때 많이 읽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좀 덜 읽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우연히 이 책을 또 알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자극도 많이 받고 누구나 이렇게 처음 창업을 할 때 좀 무모하다 싶을 만큼의 열정을 좀 가지고 하잖아요. 그런 열정을 조금 되살려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. 이 남준영 셰프님은 본인을 요리사라고 칭하시는데 기획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. 성공시킨 6개의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가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 스토리 하나하나에서 이분의 기획력을 좀 엿볼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한번 책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브랜드들의 소개가 나와요.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모든 브랜드들을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한 줄로 좀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다라는 게 설명이 좀 가능하거든요. 몇 가지만 읽어봐 드릴게요. 키보라는 술집은요. 좁은 가게 구석에서 동료들과 옹기종기 술잔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는 사람과도 서슴없이 가볍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, 키보가 그런 즐거운 공간이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사랑이 뭐길래는 굉장히 짧게 표현이 가능해요. 사랑이 뭐길래는 슬픔 치료소입니다. 굿손이라는 브랜드는 동남아 현지 느낌과 유럽풍 디테일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언제든 트로피컬한 여행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. 이렇게 다들 한 줄로 이 브랜드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고 또 당연해 보이지만 막상 창업을 해보면 생각해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걸 생각해낸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근데 이분은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물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하면 즐거울까를 많이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내가 이 가게를 오픈했을 때 이곳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를 좀 굉장히 깊이 고민한 결과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이렇게 창업을 생각할 때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는 그래 창업의 본질이라는 게 이런 건데 고객의 입장에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로 고민해야 하는 그런 창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기억에 굉장히 남는 이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남박이라는 브랜드거든요. 남박이라는 브랜드명도 이 남준영 셰프와 아내분의 성을 따서 지은 거라고 해요. 저희도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도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서 가장 신기하고 또 흥미로웠던 점은 그 가게의 영업시간인데 아침 8시에 오픈을 해서 오후 3시에 오더 마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말렸다고 해요. 저라도 선뜻 그런 결정은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심지어 그게 쌀국수집이거든요. 근데 저녁 장사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
정말로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한 이유가 이런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거를 늙어서까지 내가 계속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고, 오래 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들자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마감 시간을 3시까지로 하면 그 가게를 굉장히 오래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1년 정도는 거의 이익이 없었다고 해요. 근데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갔고 2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 아침을 여는 식당이라고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점점 더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말이 1년이지 수익이 없는 상태로 1년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강단 있는 결정이 아니었나. 그 남박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260페이지를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 아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사람을 피한다.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. 10번을 실패하더라도 한 번의 성공을 위해 계속 도전해야 한다.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다.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. 이 남박의 영업시간을 밀고 나간 것도 그렇고 또 19년에 효트를 창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나머지 브랜드들을 모두 이제 코로나 기간에 오픈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도 사업가로서의 굉장히 단단한 멘탈과 이런 강단을 엿볼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이렇게 매장을 11개나 운영을 하고 계시고 회사도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.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둔 사장님이라면 조금 일을 덜 하고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. 254페이지에 보면 이분의 하루 루틴이 나오는데 이렇게 위기감을 느낄 때 나는 방법을 찾아낸다. 우선 기상 시간을 바꿨다. 아침 5, 6시에 일어나 가볍게 운동하고 회사로 나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오전 7시에서 10시에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. 그 3시간 동안에는 책을 읽거나 노래를 듣고 영상을 보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. 그리고 집중력이 남아있는 점심 전후로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오후 3, 4시부터는 경험으로 다져진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인다.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루틴들을 유지를 해 나가신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졌고, 그리고 이런 분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지 좀 편하게 살 생각을 했구나, 그런 반성도 좀 많이 됐고요. 한 분의 이야기지만 브랜드도 많고 또 운영하시는 매장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고 또 하나하나 좀 이 사장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나간 그런 스토리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창업에 관심이 있다거나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진짜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아요.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았어요. 여기 보면 식당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오래 갈 수 있다.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으면 장수할 수 없다. 주변 직장인들이 적당한 가격, 괜찮은 맛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찾을 수 있는 식당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점심 메뉴를 인정받아야 했다. 신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.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과 거기에 맞는 좋은 퀄리티로 좀 그냥 특별하게 이벤트성으로 방문하는 그런 가게가 아니라 재방문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네,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고 좋은 문장들도 굉장히 많아서 몇 개만 더 공유를 해볼게요.
앞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기능적인 시장은 더욱더 단순해지고 편리해질 것이다. 그와 동시에 공간과 콘텐츠는 무한히 발전할 것이다.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. 브랜딩, 기획을 하기에 앞서 왜 이 일을 하려는지 객관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.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다. 식당이 오래가기를 원한다면 본질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.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공간은 많다. 내 가게만이 전달할 수 있는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하라. 나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문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가? 특히 요즘처럼 개인의 취향이 확고한 시대에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고객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는 창업하지 마라.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. 네,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추천을 드립니다.